전 세계 초인류 천재들이 모인 비밀투성이 기관 나사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세상에 유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컴퓨터에서 발견했다고 배포한 충격적 사진들과 해당 자료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분께서는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의 정식 명칭은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으로 미국 정부의 우주기구를 말합니다. 우주에 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온갖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한 우주에 있어 도라에몽의 주머니 같은 곳이죠. 나사는 표면적으로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만 통상 외계인, 우주선, 평행우주 등을 포함해 수많은 정보들을 은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과 미국의 정보 및 기술 독점을 위해서라고 하죠. 따라서 현재 실질적으로 나사에서 행해지고 있는 연구는 지구의 기술을 초월한 외계 문명과의 비밀스러운 연구기관으로 이끌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밀투성이 조직 나사에 겁없이 접근한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천재 해커 게리 맥키넌이었는데요. 게리는 1966년생으로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일종의 자폐현상이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인데요. 지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특이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 그가 공교롭게도 미군 정부가 외계인에 대해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에 꽂히게 된 것이죠. 그는 솔로라는 PC 닉네임을 가지고 2001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무려 13개월에 걸쳐 외계인을 포함한 UFO 신기술을 찾아 미국의 모든 중요기관을 해킹하고 온갖 극비 문서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과 8분 만에 65,000개의 컴퓨터를 스캔하여 해킹한 미국 정부관서만 미국 국방부 펜타곤, 나사를 포함해서 97개에 달했다고 하죠. 그는 그 중에서도 나사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중점적으로 세상에 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키가 5m 이상의 두개골은 인간의 몇 배나 큰 커다란 거인들의 유골 사진들이 지하 토굴, 유적지, 심해 등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제시합니다. 이 외에도 또 하나의 지구가 존재한다는 지구 공동설, 인류 문명의 외계 기원, 고대의 핵전쟁, 독일 나치의 비행 접시 개발, 거인 화석, 9.11 펜타곤 미사일 테러 음모론 등 수많은 사진들을 공유하여 미국과 나사의 음모론을 거침없이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중에는 일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세계의 날씨를 조종한다고 알려진 기후 조작무기 하프에 대한 진실도 증거로 제시했죠. 그에게서 주장된 바와 인터뷰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꽤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나는 세계에서 은폐되고 있는 가장 큰 비밀, 즉 UFO와 같이 숨겨지고 있는 기술을 찾고 있었다. 연금 수급자가 연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서양 국가들이 석유를 찾아 침략하는 한편 정부의 비밀기관은 프리에너지 기술을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 아마 여기서 석유와 프리에너지에 대한 기술이 하프에 관한 것이겠죠. 계속해서 나는 수년간 10년 시간에 항상 다른 시간대에 침입하여 주의 깊게 행동하였다. 한 번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나를 발견하여 우리는 바탕화면 공유 상태의 워드패드로 대화하기도 하였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왔고 이에 나는 육군 컴퓨터 보안 요원이라고 대답하여 그를 믿게 만들었다. 과거 나사의 존슨 스페이스 센터의 제8빌딩 안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은 고해상도 사진 속 UFO를 에어브러쉬로 지우는 작업을 하던 여성으로부터 포토샵 과정을 걸치지 않은 원본 폴더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에 하나의 폴더에서 마치 인공위성과 같은 C가형의 UFO 클로즈업 촬영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우주에 떠 있었고 그 아래로 지구가 보였으며 해당 물체에는 리벳이나 이음새와 같이 일반적인 인공물에서 볼 수 있는 흔적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존슨 스페이스 센터에서 UFO를 에어브러쉬로 지우는 작업을 하던 그 나사의 사진 전문가 여성은 이것이 지금 스페이스 센터 빌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라고 말했다. 미국 당국은 이러한 게리의 폭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최초에는 미국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해 7건의 기소 사실을 기각했으며 각각 10년형을 선고하여 총 70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하게 되죠. 이는 10년 동안 게리 맥키논이 영미 외교 관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초점이 되는 순간이었으며 그는 결국 2005년 6월 7일에 체포되게 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다음날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 법원은 영국 정부로부터 게리의 송환을 끊임없이 요청하게 됩니다. 2009년 당시 게리는 징역 60년을 선고받게 되고 게리의 어머니인 자니스 샤프는 이는 역겨운 결정이며 지난 8년간 맥키논은 테러의 위협에서 살아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정부와 전면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게리의 재판 과정에서 여론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음모론에 대해 사람들은 게리의 편에 서게 되고 정부를 대상으로 한 시민들은 게리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 후인 2012년 10월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맥키넌이 감옥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결국 승리는 게리의 편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마지막 기록에서 게리는 SEO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마지막 정보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게리는 이 당시의 사건에 대해 나는 스스로 잡히기를 원했던 것 같다. 내가 내 자신을 망쳐놓고 있었으니까 라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렇게 이슈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게 되죠. 그런데 이 게리 맥키논 사건에 대하여는 진위 여부를 반박하는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미국 네트워크는 윈도우를 사용 중이었으며 당시의 보안 체계는 상당히 허술하였으나 미국 정부 측이 관리자 아무도 설정하지 않은 컴퓨터에 외계인의 자료를 저장했겠냐는 것. 그리고 게리 맥키논은 실제로 엄청난 능력의 해커가 아니며 컴퓨터 관련 직종 계약직이었던 것. 마지막으로 폭로 전문 미디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센지가 말하길 게리 맥키논은 UFO 자료를 해킹한 증거가 위키리크스의 자료에 있다고 말했으나 위키리크스는 이에 대해 미 외교 문서에서 UFO 관련 파일이 있다고 설명해 준 것일 뿐이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또한 진위 여부의 반박 의견은 국내에도 있는데요. 2015년 8월 경향신문에서는 이 게리 얘기에 대하여 포털사이트 루리웨베그를 인용하여 하나의 기사를 게재해 두었습니다. 해당 누리꾼의 글에 따르면 자신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만 안타깝게도 맥키논의 사진은 합성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게리의 시리즈 중에서 거인의 화석을 발굴하는 사진이 웰스다우전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주최한 포토샵 이펙트 콘테스트의 출품작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2008년 아이언카이트라는 닉네임을 쓰는 회원의 작품에서 동일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영화 감독이자 사진작가 셉 제니액이 2007년에서 2008년에 만든 단편영화 오리온 컨스피러시에 역시 동일한 사진이 등장하죠. 그런데 해당 사진은 게리가 사진을 유포했다고 알려진 2003년 이후의 일인데 시점에 오류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해당 기사의 글에 대하여 무엇이 팩트인가에 대한 확실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진들에서는 언급된 것처럼 인위적으로 수정한 조작 사진의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건 팩트입니다. 이러한 게리의 사건에 대하여 대중의 주장은 반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게리 맥키논의 사진들은 나사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공한 자료일 뿐이라는 것. 또 하나의 의견은 게리 맥키논의 사진은 사실이며 나사와 미국 정부로부터의 은폐를 통해 온라인에 떠도는 모든 내용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조작한 것이자 전부는 아닐지언정 일부 사진들은 곧 진실이라는 것. 그래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위 여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릴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